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오후에 지금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과 관련해서 대책회의 마치고 의원총회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사안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오후에 열고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구속 취소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대책회의를 할 만한 내용이 핵심은 뭘까요? 어쨌든 이제 지금 앞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이 검찰의 계산된 착오라는 어떤 주장 또는 그런 어떤 혐의, 검찰이 실제로 이 구속기간 산정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 과정에서 논란의 싹을 잘라내지 못한 점이 없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즉시항고 문제. 네. 즉시항고 문제도 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때는 검찰이 여기서 엉거주춤하고 시간을 잡아먹을 일이 아니라 네. 바로 검찰의 입장을 밝혀라 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즉시항고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네. 세 번째는 역시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이지 혐의의 중대성 문제,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저는 아까 지나가는 말로 박지원 의원의 저 검찰의 고의 계산 착오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그 직후에 조국혁신단 입장도 나오고 또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이후에 이 검찰의 고의 계산 착오 얘기가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거 그냥 농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야당에서는 이걸 지금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는 느낌이에요.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게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구속기간 산정하기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월 15일 날 영장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날짜에 대해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종래 산정 방식이 있었지만 시간 단위로 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 상황을 고려했다면 통상적으로 안전하게 1월 15일 날 기소했던 것이 맞지요. 근데 그런 부분이 가장 지적할 부분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영장 연장 청구하는 그 부분도 있어서도 사실은 충분히 공수처법 관련되어 있는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논문들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거기서 시간을 많이 썼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검찰도 분명히 책임을 좀 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마 이번 주말 내내 이 검찰의 날짜 계산은 그동안 해왔던 관례였다라는 입장 그리고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문제 제기 뭐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만 있으면 네. 모든 것을 다 검찰 탓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랬었던 거 아닙니까? 네. 기승전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초동 앞에 그 많은 인파가 모이고 조국 전 장관이 입시비리 저질러도 그것도 검찰 탓이고 모든 게 다 검찰 탓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지금도 이제 뭔가 이제 기세가 밀릴 것 같으니까 이런 의도치 생각지 못했었던 예상치 못했던 결정이 나오면서 네. 기세가 밀릴 것 같으니까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럼 검찰이다 봐라. 저 검찰이 저랬지 않느냐. 저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즉시 항고하라고 이제 압박하는 거죠 검찰에. 너희들 책임인데 즉시 항고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래서 시간 더 끌면 계속 이제 구속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장이 저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에서 즉시한 거 안 하면요. 네. 제가 볼 때 문제 될 수 있다면서요, 심각하게. 아니 엄청나게 민주당과 야당에서 네. 들다같이 덤벼들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검찰이 중간에 껴 있어요. 지금 즉시 항고 안 하면 민주당에서 상당한 비난을 받게 되고 즉시한 거 안 하면 네. 계산된 기소였다고 그렇죠. 이렇게 몰아갈 거거든요. 또 즉시 항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글쎄요 또 상당한 비난 또 양측에서 어떤 입장을 또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만약에 좋아요. 자 계산된 기소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계산된 기소는 공수처가 짜고 온 거거든요. 네, 아니 왜냐하면 짤 수가 공수처한테 빨리 사건을 이첩하라고 그랬는데 네. 공수처는 계산을 더 검찰보다도 검찰이 아마 그때 26일, 네네. 27일 자정으로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공수처는 28일로 계산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검찰보다도 공수처가 더 계산을 뒤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검찰 계산은 아니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공수처에서 미적거렸거든요. 아, 그럼 둘이 공범이 되면 왜 검찰만 요구하면 안 되죠. 공수처도 공범이니까 가지고 공범관계대로 싸잡아서 뭐라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복잡한 계산이 아니고 그 계산으로 인해서 절차상의 중요한 중대한 하자가 생겼고 그래서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는 겁니다. 자, 주말 내내 그 내막이라든가 의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까 굳은 표정으로 대책회의 마치고 의원총회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슬쩍 봤는데 입장을 발표한 음성이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해뒀고 우리가 의견을 좀 수렴한 다음에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만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한 다음에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 아마 당의 공식 입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생각도 밝힐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말, 저희도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된다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것. 제가 볼 때는 예상 못했다는 걸 반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자칫 또 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 자체가 어떤 또 여파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국민 정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스탠스를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네. 의총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현역 의원들의 생각을 수렴한 뒤에 당의 입장을 내놓는 게 좋겠다. 네. 자,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서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뭐 사필 규정 이런 얘기 하던데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네.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총의를 모아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구체적이고 명확한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의원총회 아마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의 분위기는 어떤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민주당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고 아울러서 여당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할 말은 야당이 지금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대변인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그 네. 영역에 맡겨놔야 돼요. 그것을 자꾸 정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요구하고 또 비판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일부러 그런 거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그 결정문을 저도 쭉 읽어봤는데 법리대로 판단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의 선에서 봤을 때 뭐라고 반박하기가 어려워. 법대로 판단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셨던 게 공수처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뭔가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일부 정치권과 뭔가 다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유감이다 이런 정도의 뭐 주관적인 의견 표명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래라 저래라 이게 뭐 잘못된 거다 뭐 잘한 거다 이런 얘기는 양쪽 모두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대변인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야당 쪽에 꼭 묻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 애초에 정치권에서 해결을 했어야 될 문제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법 쪽으로 모든 걸 다 집어 던진 상태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법원이 하나씩 결정을 하니까 방금 지적한 대로 또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서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걸 지금 꼬집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야권에서는 조금 얘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저는 같아요. 호주석 대변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자,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그동안 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로 구속되고
영장 신청할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법원에 찾아가고 서부지법 난동을 피우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피장파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의 사법화,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왔던 여야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책임이 크다. 네. 이거 여야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문제도 절차상 어떤 하자를 근거로 해서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이다. 자, 그러나 유감이지만 그 결정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통해서 이 논란을 매듭짓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이 모든 논란이 또 헌재 판결로 또 논의가 그렇게 되죠. 불이 붙네요. 이렇게 되면 또 이것은 연결이 이것대로- 돼 버리니까. 이것은 네. 이것대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갖고 재판이 진행되겠지만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가되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속 취소 인용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형사 재판 관련해서 이거를 헌재까지 연결을 시켜버리면 얘기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논의를 네. 구속 취소 법원이 인용한 부분에만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